자, 봅시다. 자, 공부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하루에 2가 정도 나가야 돼요. 빡세게 해가지고 하루에 2가 정도 나가야 얘네가 챕터가 대충 7, 6, 7 대충 한 6챕터 정도 되는데 20챕터 정도 돼서 하루에 2가 정도 나가야지. 그죠? 문제풀이까지 생각하면 빡셉니다. 잘 합시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여유롭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거 하시고 문제풀이 하셔야 되니까 윤희는 초반부만 들으면 되지. 그러지? 윤희는 전기까지만 들으면 되지. 전기전까지. 그러지? 모르겠냐? 윤희 처음이냐 이거? 아 그러냐? 자, 다들 고생합시다. 자, 돌림이 봅시다. 돌림이. 돌림이 하기 전에 질량, 속도, 가속도, 힘, 에너지. 질량을 영어로 m 속력 미터 per second, v 가속도 a 힘 f 에너지 E. 단위 킬로그램 미터 per 세크 제곱 뉴턴 줄. 자, 뉴턴은 뭐냐?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per 세크 제곱. 줄은 뉴턴보다 미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복습을 해야 되고, 무게랑 다르죠. 자, 지구의 1kg을 달로 가져가면 1kg이고, 인공위성으로 가면 1kg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게랑 달라요. 질량이고 무게. 이제 지구에서 무게는 1kg 곱하기 9.8m per 세크 제곱이고, 달에서의 무게는 1kg 곱하기 달에서 중력 가속도가 6배 작아요. 6분의 9.8m per 세크 제곱이고, 인공위성에서는 1kg 곱하기 중력이 0이에요. 0m per 세크 제곱이고, 알았죠? 자, 이게 무게고요. 1kg의 무게는 1kg이 아니고 1kg의 무게는 1kg 곱하기 9.8m per 세크 제곱이어가지고 이게 9.8N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혹시 쓰실 거 가져오셨습니까? 네. 쓰실 거. 질문 있어, 민아? 물어보겠지? 뭐 물어보고 싶어? 킬로그램 곱하기 세크 제곱이 뉴턴을 단위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per 세크 제곱이 뉴턴이라는 단위. 디테일한 내용은 속도 가속도를 먼저 해야겠다, 여러분. 자, 26쪽으로 갑시다.
물리임을 먼저 하려고 했더니 안 될 것 같아. 속도가 속도를 먼저 합시다. 자, 여러분 물리를 하려면 뉴턴과 같은 사고를 해야 됩니다. 같은 사고. 문제를 푸시려면 뉴턴하고 같은 사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를 하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 자, 생각이 왜 바뀌어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여기 하고 1시간 뒤에는 아마 그 이유를 알게 되게요. 자, 우선 책 한번 봐봅시다. 속도 속력. 우선은 중학교 때 이동거리랑 변이 배웠죠. 이동거리랑 변이. 이동거리는 이동거리, 변이는 위치 변화. 뭐 이동거리는 알죠? 뭐 여기서 때까지 뭐 10m 구간이다. AB가 있다. A에서 B를 거쳐서 A까지 다시 왔다. 그러면 이동거리는 얼마 나와요? 그죠? 20m 나와요. 위치 변화는 여기서 갔다가 다시 왔으니까 위치 변화는 그죠? 여기 이 친구 수식은 어떻게 되냐? A에서 B로 가면 오른쪽으로 10m 갔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10m 갔죠. 이거를 이제 물리에서는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로 구별해서 플러스 10m 빼기 10m에서 0m. 됐죠? 너네가 너무 어려워 내용이. 너무 어려우니 최대한 방학 때 많이 채웁시다. 최대한 교육과정이 너무 어렵게 바뀌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속도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그 변화. 얘네들 조심해야 될 게, 변이를 0으로 S 단위로 미터, 시간을 0으로 T 단위로 세컨드, 질량을 0으로 M 단위로 킬로그램. 알았죠? 그래서 10S랑 S 구분해야 되고 10m랑 미터 구분해야 돼요. 숫자랑 같이 쓰면 단위. 그래서 이거 10조, 숫자랑 같이 쓰면 단위. 이거 10m. 혼자 쓰면은 영어라서 이거는 변을 뜻하고, 혼자 쓰면은 영어를 뜻해서 이 친구는 질량을 뜻하고. 혼자 쓰냐 같이 쓰냐로. 책 샀어? 책? 여기 있어. 혹시 몰라서 목사해놨어. 이제 막 시작했어. 자, 그 다음에 가속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속력이 빨라지는 게 아니고 속력 변화가 일어나는 가속도예요. 시간에 따라서. 알았죠? 그래서 가속도를 A라고요. 시간을 T, 변화를 속력을 V, 변화는 삼각형 이렇게 되고, 단위는 미터/세컨드 제곱이에요. 페이지는 26쪽 하고 있어. 너무 딱 타이밍 좋아. 오늘 완전 중요한 거 할 건데 26쪽 하고 있어. 혹시 공강 주변에 공강 있으시면은 학원 쓰세요. 알았죠? 학원부 열려 있을 거예요. 혹시 방학 안 하는 학교? 내일이요. 아, 그래요? 학교가 몇 개 있긴 하네. 자, 됐네.
변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봅시다. 만약에 속도 시간 그래프가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면 가속도, 이렇게 올라가도 가속도, 이렇게 올라가도 가속도, 이렇게 가도 가속도, 이렇게 가도 가속도. 다 가속도 운동이에요. 잘했죠? 알아서 가속도 운동. 시험 하나 한번. 자, 어떤 친구가 2초간 2m/s에서 7m/s로 바뀌었대요. 이때 속도 변화는 5m/s고 이때 가속도는 2초 동안 5m/s로 2분의 5m/s의 제곱. 자, 어떤 친구가 2m/s에서 마이너스 7m/s로 바뀌었대요. 알았죠? 그러면 2초간. 그러면 2m/s에서 마이너스 7m/s로 2초간 이렇게 바뀌면 속도 변화는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죠, 그죠? 속도 변화는 m/s. 변화는 절대값을 말하니까 그래서 속도 변화 크기는 9m/s고 속도 변화는 밑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9m/s고 수학에서 이미 있을 거야.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해서 마이너스 9m/s. 알았죠? 다 똑같이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이제 여러 가지 식이 나옵니다. 자, 여러 가지 암기할 게 나와요. 자, 이제 암기가 겁나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수학이랑 이제 물리학 비슷하니까 이제 수학 보면 해설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암기식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디다 쓸까가 엄청 중요해요. 미지수 관리. 잘했죠? 미지수 관리 엄청 잘해야 돼. 이제 학교 시험 보면 너무 어렵게 나오죠, 그죠? 시간 안에 못 풀죠.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셔야 돼요. 미지수가 3개 이상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 4개 이상 못 풉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4개면은 푸는 거를 줄여야 돼요. 조건을 더 찾아보거나. 알았죠?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해답지에서는 우리가 해설에 이 식을 왜 썼는지를 안 나와 있죠. 그죠? 이 식을 쓴 이유가 안 나와 있죠. 이 식을 쓴 이유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물리 푸실 때 이 식을 쓴 이유를 통일하세요. 알았죠? 최대한 통일하세요. 그래서 이제 화학 듣는 분들도 화학 풀 때 화학풀이 종류를 하나로 최대한 통일하죠.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식을 많이 알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속도 가속도의 그래프 해석을 한번 봅시다. 속도 가속도의 그래프 해석. 속도 가속도 어떤 친구가 10m/s가 될 때까지 4초간 이동했어요. 어떤 친구는 10m/s가 처음부터 10m/s로 계속 이동했어요. 알았죠? 둘 다 똑같이 10m/s인데 위쪽은 꾸준히 달렸고 아래쪽은 아니구나. 위쪽은 안 움직였다가 달렸고 오른쪽은 밑에 쪽은 꾸준히 달렸고 누가 더 많이 가겠어요? 위아래 중에 밑에가 더 많이 가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 10m 가는데 몇 초 걸렸대요?
1초 걸렸대요. 그렇죠? 여러분 잠깐만, 어떤 친구가 5m/s로 일정하게 달린대요. 어떤 친구가 1초에 5m 간대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단위를 쓰면은 단위를 사용하면 역수가 가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5m를 이게 등속도라는 조건이야. 등속도. 그러면 5m를 1초 가냐, 1.5m 가냐, 우리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이런 것들 알면 외울 게 줄어요. 자, 그럼 이제 10m를 1초로 꾸준히 달려가지고 4초간 달렸으면은 총 몇 미터 갈까? 40. 그죠? 40m 가겠죠. 근데 이 친구는 다를 거 아니야, 그죠? 이 친구는 그렇게까지 많이 가진 않을 건데, 그래서 보니까 이 친구 여기 넓이 보니까 사각형 넓이가 4초, 그 다음에 10m/s 이렇게 되면 10m/s 곱하기 4초 해가지고 단위가 약분되면서 40m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했냐면 요 두 개 단위를 곱해버렸죠. 그죠? 곱했죠. 그랬더니 요 밑에 넓이가 나온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과학 물리에서 그래프 넓이는 곱셈은 유 맞죠? 곱셈은 그래프 밑넓이 수학에서 배웠죠? 적분이라고. 적분 됐죠? 적분이고, 그럼 여기도 적분해보자. 여기도 적분해보니까 얘 삼각형이네. 2분의 곱하기 맞아요. 잘했어요. 10m/s 곱하기 4초에서 얼마 나와요? 20m.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 있나요? 질문 있어, 태양아. 수요일날 공부하러 올 거지? 수요일 어디 가요? 어디 가냐? 다음 주 수요일은 공부하러 올 수 있어. 와. 누나 질문 있어, 여기까지. 김찬님. 짠. 그 다음에 어떤 친구가 4초까지 10m 지점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출발해가지고 10m까지 갔어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이 친구 운동 안 했죠? 이 친구는 속도가 얼마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되죠. 그죠? 이 친구는 속도가 얼마 나와야 돼요? 4초 동안 10m 가야 되죠. 그래서 얼마? 2.5m/s.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이 친구는 없고 이 친구 있는 게 x축과 이른가 여기 있죠. 얘는 이른각이 없죠. 이런 걸 뭐라 불러요? 기울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두 단위 10m 나누기 세컨드 있죠. 그죠? 이거는 이렇게 과학에서 나누기는 다 기울기예요. 과학에서 나누기는 그래프 기울기. 이걸 수학에서 뭐라 배웠어요? 미분이라 배웠죠.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 나누기 하면 그냥 나누기 하면 안 되고 다 미분입니다. 그래프로 봤을 때 다 기울기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기울기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잘 공부하셨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x축
X축과 이루는 각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엄청 중요합니다. 아주 쉬운 개념인데 우리가 X축과 이루는 각 이 개념을 수학에서 잘 안 쓰다 보니까 알았죠? X축과 이루는 경사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부르죠. 그러면 위에 A, B를 잠깐 봅시다. 그 다음에 C를 잠깐 볼게요. 자, A의 변이 시간 그래프를 합시다. A의 값은 변이는 증가하고 있대요, 감소하고 있대요. 맞아요, 잘했어요. 증가. B의 변이는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증가. C의 변이는 이제 음으로 가고 있죠. 그죠? 그죠?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크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크기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수학하고 과학에서의 다른 점이에요. 자, 어떻게 다르냐면 해가지고 마이너스 예를 들어 1m인데 해가지고 마이너스 5m니까 음의 값으로 가고 있고 1하고 5 비교해 보면 5가 더 크죠. 그래서 음의 값으로 크기가 증가하고 있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A 기울기 부호는 양의 값일까요? 음의 값일까요? X축과 이루는 각이 양이 음이에요. 양, 알았죠? B 기울기 부호는 음의 값이 양의 값이에요. B 기울기 부호는 양이죠. 자, 그 다음에 C 기울기 부호는 음이죠. 자, 그리고 A 기울기가 커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A 기울기가 A 보니까 X축과 이루는 각이 어떻게 작아져요? 작아지고 있죠. 감소. B 기울기는 커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B 기울기가 증가. 자, 봐보시면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C의 음의 각도가 커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죠. 자, CU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 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잘 정리해서 그래프 해석 잘 하세요. 대화 물어봐 빨리. 모르겠어요. 어디 보면 모르겠냐? 이해했어요. 그래? 변이 근데 앞에 C는 증가한다는 거. 그렇지. 변이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어.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지, 그지? 밑으로 가면 감소해야 되잖아. 근데 물리에서 봤을 때는 위치가 그냥 위로 갔냐 아래로 갔냐 그 차이밖에 없거든. 그래서 위에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왼쪽으로부터 1m 갔는데 얘는 왼쪽으로 5m가 있으니까, 그지? 중심을 기준으로 변이가 훨씬 더 크기가 커질 거잖아, 그지? 이해됐지? 무슨 말 들었지? 그래서 과학에서 크기를 따진다는 건 절대값을 씌웠다는 뜻이야. 과학에서 크기는 절대값을 무조건 씌워버려요. 야, 저거 조심하시고.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속도,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렇게 가고 있어. 이렇게 가고 있어. 자, 그러면 위에 거를 CT라고 하면은, 자, 이때 D의 속력은 증가하고 있대, 감소하고 있대. 증가. D는 변화량이 C는 엄청
그다음에 20번째가 C의 속력은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대. 그러면 속력이 감소한단 말이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걸까? 아니면 속력이 여러분이 뭐 기울기가 줄어드는 것? 자, 여러분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차를 탈 거야.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있어. 속력을 줄여 그러면 뒤로 가란 말이야? 아니면 멈추란 말이에요? 멈추란 말이라고 해서 C의 속력은 감소하고 있고, 왜냐면 속력 감소의 종점은 멈추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심점에 가까워지면 멈추는 거야. 아, 그렇죠. 그리고 D는 그러면 빨라지고 있어, 느려지고 있어. D는 D의 속력은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현실을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까 속력이 감소하면 어디에 수렴해야 돼요? 원점에 수렴해야 돼. 맞죠? 그래서 D는 원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니까 D의 속력은 증가하고 있고, C는 원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C의 속력은 감소하고 있고. 조금 다르죠? 조심해야겠죠? 원점에서 멀어지기만 하면 증가한다. 그렇죠. 원점에서 멀어지기만 하면 무조건 증가하는 거예요. C도 이제 그래프 계속 되면 증가하는 거. 이제 여기를 뚫으면 이제 증가하는 거지.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 그죠? 현실에서 D로 빨리 가는 거죠. 누구예요? 그렇죠. D는 후진하고 있어요. 후진으로 빨리 가는 거죠. 맞아요. D는 후진하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제 물리에서 플러스 기호가 의미하는 거는 오른쪽하고 앞 그리고 위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는 왼쪽하고 그 다음에 뒤, 그 다음에 아래, 이걸 의미하니까 문제 풀 때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 그래프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힘들죠. 유담 물어볼겠어? 학교에서 평균 속도 구해봤냐? 안 구해봤어? 요즘 교육과정에서 없어져 버렸더라고. 평균 속도 혹시 구했어? 학교에서? 교과서요? 중학교 때. 잘 모르겠어요. 그죠? 요즘 거의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더라고. 배운 사람 혹시 학교에서 평균 속도 구하는 거? 그렇죠. 선생님들이 다 안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평균 속도 구합시다. 자, 여기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운동해요. 1초에 4m 간대요. 4m/s로 간대요. 2초일 때는 8m/s로 간대요. 속도, 시간 아니는 미터/세컨드. 자, 그래서 평균 속도 구하래요. 평균 속도. 그리고 순간 속도 구하래요. 순간 속도. 자, 예를 들어가지고 1초 순간 속도랑 2초 순간 속도를 구하래요. 1초 순간 속도랑 2초 순간 속도. 자, 그러면 1초 순간 속도 구하면, 자, 순간 속도의 단위가 미터/세컨드에 y축이 미터/세컨이니 이럴 때는 연산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1초 순간에는 얼마로 달려요? 3m/세컨드. 2초 순간에는 얼마로 달려요? 8m/세컨드. 순간속도 구하러 갈때몇 초에 이렇게 순간속도를 구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1.5초 구하라고 하면 이 중간이겠죠. 1.5초면 중간이고. 이제 0초에서 1초까지 순간 속도 구하라고 하면, 아니 순간 속도는 미안, 평균 속도 구하라고 하면 평균 속도 구하라고 하면 그러면 총 운동 시간 분의 총 변이로 구해야 돼요. 총 변이로. 그러면 1초 구간 구하랬으니까 1초 하고, 총 변이면 단위가 미터죠. 미터면 두 단위 곱해야겠죠. 곱하기 넓이죠. 그래서 넓이 구하면 얼마 나와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4하니까 얼마 나와요? 2m. 그래서 2m/s. 그죠?
왜냐면 2분의 1 곱하기 4m/s 곱하기 1초에서 1m 나와요. 자, 그 다음에 0초에서 2초까지 평균 속도는 2초분의 여기 넓이 밑변이 높이가 8 남기 하니까 8m 그래서 얼마 나와요? 4m/s 나오죠. 여기 잠깐 봐볼까요? 지금 보니까 0초에서 1초까지 평균 구하라 했더니 가운데가 순간이죠. 그죠? 그러면 0초에서 2초까지 평균 구하라 했더니 그 구간의 가운데가 여기 있죠? 가운데가 맞아요. 자, 그러면 외울 거 있어요. 구간의 평균 속도는 가운데 시간의 순간 속도랑 똑같아요. 그 대신 등속도 운동이거나 등속도 운동이거나 아니면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이거나 그래서 0에서 t쪽까지 평균 속도는 그 중간 2분의 t의 순간 속도랑 같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게 우연히 맞았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2m/s, 6m/s, 2초 이렇게 이 친구도 평균 속도를 한번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은 그러면 얼마 나오나? 8m 나오네. 그래서 이거는 총 이동 거리고 평균이면 시간분의 2초분의 총 이동 거리 8m 해가지고 4m/s. 그러고 보니까 그죠? 가운데가 3m/s죠. 똑같이 나오네요. 외워두세요. 여기서 좀만 끌었다 갈까? 좀만 끌었다 갑시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질문합시다. 중간 질문 좀만 끌었다 갑시다, 우리. 이제 질문합시다.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아까쯤에 네네. 2m 세컨드에서 마이너스 7m 세컨드로 바뀌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어제 되지? 그 9m/s 바뀐 거. 이거 오 그거인가? 아, 이거는 플러스인데, 플러스. 잘못 썼는데. 처음에 이거 썼다가 그 다음에 음수로 썼어. 아 밑에 이게 이건 이게 7m/s로 바뀌어야지 5m/s. 마이너스 7이면 마이너스 9m/s. 아 다른 거예요 둘이? 아, 다른 걸 두 개 적었어. 아까 다른 걸 두 개 적었어요. 2m/s에서 7m/s랑 2m/s에서 마이너스 9m/s. 아니 마이너스 7m/s. 두 가지. 그런 거. 여기서 5m/s였고 여기는 9m/s.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3m/s 했을 때 x 좌표가 1x인 거죠. 그 2t분의 하면은 여기 혹시 여기 아니요 그냥 x 선 여기 빨간 펜으로 그린데 네 여기 1초 네 맞아요 1초. 요즘 필요할 것도 많아요. 많아요. 오늘 쓸 거 엄청 많아요. 그리고 첫 시간이 엄청 중요하고 냉 가속도 공식을 가져옵시다.
중학교 때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배웠죠. 그렇죠. 자, 등속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릴 거고 그 다음에 등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리고 V0 V0 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고 시간 t일 때 그 다음에 t일 때 변이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면 두 점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두 점을 알려고 내가 절반에다가 시간을 부여해 가지고 자 이제 변이를 구할 건데 이제 2분의 t까지 변이를 구하면 여기 넓이네 그죠? 여기 넓이니까 얼마 나와요? 2분의 v0 t 나오고 맞죠? 이해됐어요? 아, 네. 진짜로 이해 안 됐네. 이해를 강요할 필요 없어요. 자, 요만큼을 이 그래프 보이죠? 두 단위 이용해가지고 미터를 뽑을 건데 두 단위 이용해서 미터를 뽑을 거면 곱해야겠죠? 그죠? 곱하기가 그래프 넓이죠? 그래서 그래프 넓이가 2분의 v0 t 나오고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t까지 넓이는 얼마 나와요? t까지 넓이 V0 T 그죠? V0 T 나오죠? 그래서 여기 해가지고 이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서 최종 변이는 V0 T고 처음하고 나중이 속도가 똑같죠?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나중 속도를 V라고 합니다. 또 처음 속도는 V0 이렇게 V는 나중 속도 V0는 처음 속도 질문 많이 합시다. 개정 시간이 좀 길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서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속도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 친구는 가속도가 없어요. 알죠? 이게 등속도 운동. 자 그러면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그려봅시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 그러면 등가속도면 시간하고 관계없이 가속도가 똑같아야 돼. 알았죠? 이분이 뛸 때도 A고 뛸 때도 A고 자 그러면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러면 2분의 t일 때까지 속도가 2분의 at고 t일 때까지 속도가 at고 그래서 x가 2배 커질 때 y도 2배 커졌으니 이렇게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속도 v는 at 됐어 유나 여기까지 물어봐 빨리 어디를 모르겠어 그래프를 모르겠어 자 가속도가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고 시간이 세컨드인데 우리가 속도를 구하고 싶어 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거든 미터 퍼 세컨드 제곱하고 세컨드를 어떻게 해야 미터 퍼 세컨드 나올까 곱하기가 넓이겠지 그래서 여기 넓이는 2분의 t 넓이는 2분의 at고 t 넓이는 at고 그래서 x가 2배 커져서 y가 2배 커지면 정비례 그래프 됐죠? 그 다음에 2분의 t 질문 있어요 혹시? V는 A가 이해가 안 간다. V는 A가 이해가 안 간다고? 자 이게 무슨 말 이 V가 뭘 의미하냐면 요때 T초의 속력은 T초의 속도는 얼마야? AT지 그래서 이때가 결국 최종 속도 아니야? 그렇지? 최종 속도가 AT지 그래서 최종 속도는 AT인 거야
V가 나중속도라는 뜻이니까. 아, 이해갔지? 가중속도 좋죠. 아, 나중속도는 AT다. 재밌나? 이거 해야 된다니. 대학교 가서 수업들을 좀 해야 된다. 슬프지? 건축학과 혹시 가시거나 토목공학과 생각하시거나 기계공학과 생각하시면 이거 하셔야 됩니다. 졸업할 때까지 이거밖에 안 해요. 진짜요.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속도 가속도 힘 돌림이 이거밖에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변이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자. 변이 시간 그래프. 자, 두 개 이용해가지고 속도 시간을 이용해서 y축 변이를 구해야 되는데 곱할지 나눌지 정해야 되는데 1대로 날 수는 없고 미터법 세크랑 세크를 이용해서 미터를 뽑으려면 곱해야겠죠. 알았죠? 자, 그래서 슉슉슉슉 하니까 자, 넓이가 얼마 나와요? 이 친구 넓이가 2분의 AT 정도. 2분의 t 제곱. 곱 아니야. 2분의 t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가지고 8분의 at 제곱 나와. 이게 배우겠다. 네네.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체중은 얼마 나와요? 넓이가 2분의 at 정도 맞네. 2분의 at 정도. 그래서 x가 2배 커질 때 y가 4배 커졌으니 얘는 제곱 그래프. 그래서 최종 변이 s는 최종 변이 s는 2분의 at 제곱. 그럼 현실에서는 등속도 운동이 하고 등가속도 운동이 더해져요. 현실에서 알았죠? 등속도 운동이랑 등가속도 운동이 더해지고 속도 운동하고 등가속도 운동이 더해지고 이게 다 더해져. 알았죠? 그래서 가속도를 뽑아봅시다. 가속도를 뽑아보니까 얘는 0이죠. 0 더하기 a는 얼마예요? a고 맨 마지막에 0 더하기 a도 얼마예요? a니까 이렇게 되고 알았죠? 또 둘이 더해서 이거 뽑을 건데 맨 첫 출발이 얘는 v0에서 시작하죠. 첫 출발이 얘는 여기서 시작하죠. 0 더하기 v0는 얼마 나와요? v0 나오죠. 자, 끝점이 v0고 끝점이 at니까 끝점은 얼마 나와요? V0 맞아요. v0 플러스 at. 그래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최종 속도는 v0 플러스 at 이렇게 나오고 시작점이 빵이고 여기 시작점이 빵이면 빵에서 시작하고 끝점이 v0 t고 끝점이 2분의 at 제곱이면 끝점은 2분의 at 제곱 2분의 at 제곱 플러스 v0 t 그죠?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더하면 그래프는 몇 차 함수 돼요? 2차 함수 되죠. 이렇게. 네, 그래서 최종은 2분의 1 at 제곱 플러스 v0 t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암기 내용인데 책에 안 나와 있어? 적어서 외워야 돼요. 시험 문제에도 이렇게 합치라는 게 나와요. 합치라는 건 안 나오는데 그래프 해석은 나와요. 이거 가지고 등가속도 시간 등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속도 시간으로 바꾸거나 속도 시간 그래프를 변이 시간으로 바꾸거나 이건 나와요. 알았죠? 이거 함수 아니죠? 이거 몇 차 함수? 이거 그죠? 상수함수 그러면 0차 함수죠, 그죠? 0차 함수 얘는 1차 함수.
이 친구는 0차 함수, 아래 친구는 1차 함수, 밑에 친구는 2차 함수. 어때요? 적분하면 차수가 증가죠. 알죠? 여러분? 적분 몇 학년 더 배우지? 아 교양 적분하시고 잘못했어. 아, 잘못했어. 미안해. 그럴 수가. 이거 적분이에요. 옛날보다 수학을 좀 늦게 배워요. 옛날부터 과학을 좀 더 빨리 배워요. 이게 한국도 과학기술이 중요해져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저기 그 세 번째 두 번째 거에서 세 번째, 두 번째 거요? 네 네. Y축 네. 그, 숫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써줄게요. 네. V0 플러스 AT. 근데 세 번째 있잖아요. 응. 왜 S예요? 맨 마지막은 총변이. S가 의미하는 게 총변. 아, 조심해요. 초가 아니에요. 총변이는 왜냐면 이 친구 변이가 V0 T. 아 그냥 다 변이를 쓰니까. 그렇지. 아, 다, 이제 마지막에 총 더하면 되죠. 이거 그래서 외워요. 그래서. 네, 고난이도 풀 때는 이거 알아도 못 풀어요. 이거 알아도 못 풀고 고난이도 풀 때는 뭐 했냐면 아까 두 개 단위 이용해 가지고 변이 구했던 거 맞죠? 두 개 단위 이용해 가지고 속도 구했던 거, 두 개 단위 이용해 가지고 변이 구했던 거, 이게 더 중요해. 다 이걸로 풀 거야. 이거 식으로 거의 못 풀어요 어차피. 고난이도 들어가면. 맞죠? 이런 게 있구나 구경해 그려놓고 실제로는 그래프 가지고 얘 두 단위 가지고 가속도 구하는 거. 그럼 두 단위 나눠야 가속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래프 기울기 구하면 되고 두 단위 이용해서 변이 구하는 거. 그러면 곱하면 되죠. 그래서 넓이 구하고 그게 주로 쓰이지. 이 식은 딱 한 번 써요. 자, 그걸 알려줄게요. 그렇죠? 그걸 알려줄게요. 이 식은 딱 식 하나 쓸 때만 활용됩니다. 다 썼어요. 지울 거예요 이제. 자, 이제 저 식은 어디에 쓰이냐? 자, 우리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미지수 관리 중요하다 했죠. 예. 그래서 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식이 어떤 걸로 구성되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최종식을 적으면 V는 V0 플러스 AT 그리고 S는 2분의 AT 제곱 플러스 V0T. 여기에는 어떤 변수를 가지고 있냐? V0, A, T. 변수가 몇 개예요? 4개예요. 미지수가 4개니까 여러분이 이거 보고 벌써부터 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는 알고 있어요. 이거 이미 변수가 너무 많은 거. 그래서 눈에 안 들어와요. 알았죠? 얘는 S, A, T, V0. 밑에도 변수가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러면 총 변수는 몇 개냐면 S, V, V0, A, T 5개 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프 해석이 아니면 사실상 풀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 변수가 4개나 있으니까. 아니, 변수가 5개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그래프 해석으로 다 풀어야 될 거고, 오케이. 주로 해줄 거는 이거로 안 풀고 그래프로 다 풀 거예요. 못 풀어요, 절대로, 여러분. 그리고 수능 문제나 내신 문제는 그거 외워서 못 풀게 출제할 거니까. 그래서 원래 물리하는 사람들이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해야 되는데 뭐 할 거냐면 지금 보니까 둘이 공통인 거 있죠? 공통인 거 찾아봐요. V0랑 T랑 공통이죠. A랑 공통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관찰하다 보면 시계가 없을 때가 있어. 알았죠? 시계가 없을 때 어떻게 관찰할 거냐. 그래서 그러면 V-V0는 AT, 그래서 T는 A분의 V-V0 해가지고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이거는 결론만 알아도 돼요. 못 따라오겠으면은 결론만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약분되면서 2분의 1 2a분의 v제곱 마이너스 v 2v v0 플러스 v0의 제곱 플러스 a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v0 v 자 그러면 이게 s정 그럼 이게 2a분의 v제곱 마이너스 2a분의 v0 플러스 2a분의 v0의 제곱 플러스 a분의 v0 v 마이너스 a분의 v0의 제곱 그러면 없어지는 거 있을 텐데 이거 없어지죠? 그죠? 없어지죠? 그러면 s는 두 개도 없어지겠다. 2a분의 v제곱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이거 서로 빼면 2a분의 v0 제곱 그래서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 식이라는 걸 얻을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식을 언제 쓴다고요? 그게 더 중요해. 그래프 이 식을 언제 쓴다고요? 수학에서 그런 행위를 뭐라 불러요? 내가 싫어하는 걸 없애버린 행위 서가 대입이죠. 대입이라고 하는 행위는 미지수를 제거하는 행위예요. 미지수 누굴 제거했어요? 미지수 t 맞아요. t 제거. 그러니까 이 식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식을 언제 쓸 거예요? t가 어떻게 됐을 때? 안 이루어졌을 때. 이런 거 써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그러면 이거는 누굴 모을 때 써야 돼요? 이거는 이동거리를 모을 때 써야 되는 거고 이거는 나중 속도를 모을 때 써야 되는 거고 맞죠? 이 친구는 지금 t를 모을 때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식을 언제 써야 될지를 알아야 돼. 그게 더 중요해. 식을 외워도 의미가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수학 문제나 과학에서 해답지를 주면 해답지가 왜 그 식을 써야 되는지 안 알려주죠. 네. 그래서 수학이랑 과학이 물리가 혼자 공부하기 힘든 게 그 이유를 알아야 돼. 맞죠? 그 식이 만들어진 그 식을 사용하는 이유. 자 그러면 27쪽 숙제를 해오시고 우리는 28쪽으로 갑시다. 뉴턴의 법칙, 관성의 법칙. 질문하세요. 질문하실 거 하세요. 이거 외워놔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물리를 배울 건데 그 중에서도 뉴턴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배울 거예요. 뉴턴의 생각을 배울 거예요. 생각. 근데 뉴턴이 생각을 했는데 왜 정리를 했냐면 이상해서 그래. 뭐가 이상한지 한번 봅시다. 뭔가 이상해요. 자 볼게요. 자 지구가 있고요. 자 지구가 자전합니다. 뉴턴이 이상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건데 자 이렇게 자전을 해요. 자전 밖에 사람 서 있고 이 사람 A고 이 사람 B인데요. 자 자전을 하면은 자 A가 A를 관찰합니다. 여러분 자전 느껴요 못 느껴요? 너무 재밌어. 그러면 정지한다고 합니다. B가 A를 관찰해요. B가 A를 관찰하면 B가 정지하나? 아니죠. 뭐하고 있어요? 자전하고 있죠. 자전하고 있죠. 긴 시간으로 보면 오른쪽, 짧은 시간으로 보면 직선으로. 긴 시간으로 보면 오른쪽이네. 짧은 시간으로 보면 등속
직선이죠. 아주 짧은 시간으로 보면 등속 직선이죠, 그죠? 그러면 누가 맞았대? A 입장이 맞았나? B가 봤을 때 두 개로 관찰되는데 뭐야? 누가 맞은 거예요? 그렇죠. 봐봐요. 자전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몇 개로 관찰돼요 지금? 예. 하나 더 있어요. 그죠? 세 개로 관찰돼요 지금. 말이 되냐? 수학에서 그 뭐냐, 뭐 집합에서 보면 하나의 조건에서 몇 개가 대응해요 지금? 세 개가 대응하죠. 네. 맞죠? 안 되잖아. 원래는. 안 되죠. 그러면 만약 두 개가 대응하려면 함수가 어떻게 돼야 돼? x의 2제곱꼴로 돼야 되죠. 네. 세 개가 하려면 3제곱, 3제곱을 거꾸로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는? 그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리한 거예요. 이상해서. 말이 안 되죠? y는 x의 세제곱꼴이면 만약에 y가 음수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y가 음수면. 그냥 그죠? 복소수로 넘어가죠. 이상하죠? 그래서 남긴 겁니다. 세 개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게 이상하니까. 원인이 하나면 결과가 하나야 되고 관찰이 하나야 되는데 세 가지 형태로 관찰되는 게 이상하다. 알았죠?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물리가 일반적인 사고로 해석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힘이 0이면 장시간은 빼버렸어요. 장시간은 T시간을 빼버리고 정지하든가 아니면 등속운동한다. 맞죠? 그게 등속도 그다 뉴턴의 일법칙이에요. 자 또 알짜임이 0이면 정지했던 친구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등속운동하려고 하는 친구는 계속 등속운동하는데 관찰이 구분할 수 있다 없다? 관찰이 구분할 수 없다.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맞죠? 그게 일법칙이에요.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뭐라고? 여러분이 밝혀내라고. 그죠? 여러분이 밝혀내. 근데 누가 밝혀냈어요? 아인슈타인이 밝혀냈어요. 아인슈타인이 밝혀냈어요. 그러면 힘이 0이 아니면 정지할 수 있다 없다? 정지 못하고 등속운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속도가 변한다. 그게 과속도 운동. 자, F는 MA. 자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 있어. 문제 풀 때도 되게 중요해 이거. 자 F는 MA 식은 이렇게 썼죠? 같은 게 아니에요 사실. 같은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제가 던진 힘은 보여 안 보여요? 그건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관찰이 안 됩니다. 얘는 관찰이 돼요. 그러면 왼쪽을 믿어야 돼? 오른쪽을 믿어야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 풀 때도 그래야 돼요. 얘를 믿어야 돼요. 그게 가스도 법칙이에요. 예, 가스도 법칙. 여기 봐보세요. 내가 10N 줬고요. 얘가 2kg이고 1N 주면은 1kg은 1m/s 제곱 가스로 가야 되는데 자 그랬는데 얘가 어떻게 됐냐면 정지해버렸대요. 그러면 이때 합력은 얼마일까요? 합력은 얼마일까? 유나 수학적으로 충돌이 일어났지 지금. 그 합력은 얼마야?
뉴턴이 말하고 싶었던 건 합력은 뭐라고? 여기가 여기다. 알았죠? 합력은 MA다. F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개소리 하는지 모르겠죠? 뉴턴이 말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알았죠? 힘이 존재한다면 물체는 무조건 가속도로 자기 힘을 표현한다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한번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10뉴턴이 작용했는데 오른쪽으로 합력이 0이라면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10뉴턴이 어떻게 해야 된다? 맞아요. 왼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건 무슨 영역이니까 이거는 추론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은 추론이 무조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은 뭐 있어요? 마찰력. 그래서 여러분 학교 시험 볼 때 이 마찰력 안 알려줘요. 알았죠? 여러분이 추론해야 돼요. 그래서 뉴턴은 그 많은 추론을 다 했어요. 왜? 물체가 떨어지네. 는 mg가 있는데 원인을 못 밝혀내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중력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이게 오른쪽이 존재하는데 왼쪽이 없을 수가 없지. 말이 안 되잖아, 수학적으로. 알았죠? 그렇게 해서 중력을 찾아냈고, 근데 땅에 물체가 서 있어. 그지? 그러면 분명히 중력이 어떻게 돼?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MA는 얼마야? 0뉴턴이야. 그럼 누군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걸 누가 들어줄 수 있어? 땅바닥이 들어줄 수 있지. 땅바닥이 살아있을 때 들어준대. 맞아. 이렇게 들어주는 걸 뭐라 불렀어요? 수직응력. 다 추론이에요, 추론. 자, 근데 해답지는 어떻게 써져 있어? 이렇게 써져 있어.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뉴턴이랑 똑같이 생각해야 돼. 뭐 봐야 돼? 이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거 보는 거야. 해답지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우리 물리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요거부터 먼저 봐야 돼. 그 다음에 조건을 찾아야 되고 조건하고 얘가 맞으면 숨어있는 게 없어. 얘 봐보자. 중력이 있는데 얘가 mg로 간대. 그러면 중력도 얼마야? mg지? 왼쪽 오른쪽이 어때? 맞아 안 맞아? 맞으면 이제 숨어있는 조건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왼쪽과 오른쪽이 맞으면 더 이상 숨어있는 조건이 없어요. 자 봐봐. 만약에 물체가 낙하하는데 얘가 3분의 2치로 낙하를 한대. 그렇지? 중력은 얼마인데? mg인데 관측 결과 3분의 2g m 2g 곱하기 m 이만큼밖에 작용하지 않는데 그러면 원이랑 결과가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뭔가 방해하는 얼마 있다? 3분의 1 mg가 있다. 그래서 공기와 마찰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는 뭐의 영역이에요? 지금 추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물리 문제 풀면서 다 추론해야 돼. 알았죠? 해설지대로 보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문제가 안 풀려. 결론 찾고 원인 찾아서 맞으면 된 거고 안 맞으면 뭔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다 찾아낸 거야. 힘의 종류를. 시험 문제도 그렇게 풀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수학이랑 비슷하게 풀면은 물리가 안 맞아. 그러니까 현실은 수학적으로 봤을 때 뭔가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은 거야. 그래서 28쪽 봐보니까 관성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를 해석하다 보니 뉴턴이 이것들을 막 관찰하다 보니까 뭐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어거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진짜 물체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고.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지? 근데 말이 안 되는 걸 찾아보다 보니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승객이 뒤로 넘어간다. 거기도 가보자. 자, 이제 자,
여러분이 책 위에 딱 서 있습니다. 서 있고요. 관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분필이 여기 있고 이건 책이고 여러분이 힘을 여기다 줍니다. 주면은 힘을 공간에다 주는 거야. 지금 책에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죠? 힘을 지금 책에다 주고 있어요. 책에다 주고 그러면 책이 움직여 버리죠. 근데 분필은 어떻게 돼? 가만히 있겠지. 가만히 있어. 분필은 가만히 있고 책은 움직여줘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자 밖에서 관찰해요. 밖에서 A 자 A 입장에서는 분필이 자기 쪽으로 와요. 그죠? 긁어 그렇겠죠? 그리고 밖에 친구 이제 힘을 줬으면 MA가 있으니까 이 친구 가속도를 A를 합시다. 밖에 가속도를.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얘가 가속도 A로 다가와요. 그죠? 미안하다. A 입장이 아니고 B 입장인데 미안. 천천히. 봅시다. 자, A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분필이 자기한테 가속도 A로 가까웠고 이제 밖에 있는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필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정지해 있죠. 누가 맞아? 둘 다 맞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두분이 구분이 안 된단 말이 가속도 A와 정지를 뭐 한다고? 구분할 수 있다 없다? 구분할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A 가속도 운동이랑 정지 상태가 어쩐다고? 거의 같다. 그래서 아까 뭐라 했냐면 아까 등속도랑 정지를 갖다 했지. 그러면 수학적 논법에 의해서 A는 뭐다? 등속도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A랑 등속도가 똑같아. 가속도의 정의가 뭐였는데? 지금 정의가 뭐였는데? 속도가 어쩐다고? 편안히. 그치, 속도가 변하는 건데. 등속도는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얘는 안 변하지. 맞아 안 맞?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죠. 그래서 그거를 어쨌다고 여러분이 풀라고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뉴턴이 연구를 하면서 이상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여러분한테 풀라고. 그걸 뉴턴의 삼국지라고 불러. 알겠지? 이걸 누가 풀었을까? 이걸 아인슈타인이 풀었어요. 그러면 여기 가속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속도로 표현하면 안 되겠잖아. 이거 이상한 가속도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관성 가속도라고 표현하면 맞죠? 이상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가속도가 있으면 힘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걸 무슨 힘이라고 부를까? 관성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뉴턴은 어떻게 했냐? 관성력하고 관성 가속도는 뭐야? 가상의 힘, 가상의 가속도라고. 좀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있는 공간이 힘을 받는 거야. 공간. 자, 봐봐. 내가 얘를 이렇게 힘을 주면 얘가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죠? 자, 이 지금 뚜껑을 내그면 힘을 준 쪽으로 날아가잖아, 그지? 네. 그러면 이 뚜껑을 여기다가 공간에 숨겼어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 공간을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 이 물체는. 자, 그러면 얘를 아래로 힘 줘볼게. 그럼 뚜껑은 어디로 가는지 봐봐. 손을 기준으로. 자, 이 공간을 아래로 힘 줄게요. 뚜껑은 어디로 가는지 봐봐요. 뚜껑은 위로. 그래! 공간에 힘을 아래로 줬더니 뚜껑을 기준으로 아니 손을 기준으로 뚜껑은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가. 공간에 힘을 오른쪽으로 줬더니 분필은 어디로 가요? 반대로 가요.
이해됐죠? 예. 그래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남겼습니다. 이해됐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버스가 힘을 이렇게 받으면 사람은 어디로 힘을 받아야 돼? 관동력을 왼쪽으로 받아요. 이해가죠? 자 물컵에 물을 담아가지고 힘을 이렇게 주면은 관동력을 어디로 받아요? 왼쪽으로 관동력을 받으니까 물이 이렇게 오래. 알았죠? 이상해서 기록을 만든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이 봐도. 자, 그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을 당기는 거 봐보면, 갑자기 실을 당기면, 그러면 어디가 끊어져야 될까? F, 친구 W. 그러면 얘를 제가 당기면 여기는 F만 작용하는데 여기는 F 플러스 W가 작용하고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라인을 A, 여기 라인을 B라고 하면 빠르게 당기면 V자고 B가 끊어지죠. 그래서 느리게 당기면 A가 끊어지죠. 이상하잖아. 상에서 기록한 건데. 알았죠? 이상하니까 설명할 수 없죠. 우선은 자기가 설명하기를 관성 때문에 이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빠르게 당기면 관성이 커져서 B가 끊어지고 느리게 당기면 A가 끊어진다고 했지만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죠, 솔직히. 그죠?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 그 뜻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가스터 법칙 F는 MA, F는 MA인데 사실은 우리한테 중요한 건 MA다. MA다. 이해갔죠? 그게 책에 잘 나와 있고요. 작용 반작용이 있을 건데 책엔 안 나왔는데 작용 반작용까지 합시다. 자, 작용 반작용. 자, 몇 시예요 지금? 몇 시인지 시계 한번 36분이요. 30분 아직 멀었네. 작용 반작용하고 좀만 쉽시다. 자, 물놀이 갔습니다. 물놀이 A, B. 자, 물놀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A가 B를 밀어버려요. 날아가요. 알았죠? 힘으로 날리고 그랬더니 관찰을 해보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A, B도 같이 멀어져 있어요. 그죠? 예. 물놀이 해보면 그렇죠. 그러면 A가 멀어지려면 결론을 보니까 그럼 누가 밀어야 돼요? B가 밀어요. B가 밀어야 되고 B가 멀어지면 누가 밀어야 돼요? A가 밀어야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분명히 힘을 누가 만들었어요? A가 만들었어요. 근데 결론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말이 안 되죠. 원인과 결과가 안 맞아요. 그렇지. 원인이 하나인데 결과가 2개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힘은 A가 만들 때 몇 개 생겨야 돼요? 2개. 2개 생겨야 돼요. 그래서 힘이 쌍생성된다가 작용반작용 핵심이에요. 혼자 안 만들어져. 무조건 2개 이상 만들어져야 돼. 무조건 짝수로 만들어져야 돼. 알았죠? 한 가지 힘은 만들 수 없어요. 알았죠? 힘은 홀수로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조건이 없이 무조건으로 여기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이의 조건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리학이 우리의 이상한 것들을 발견해가지고 해석하는 학문인데 여기서는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무조건이라는 뜻은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어떻게 A가 B를 미는데 B가 A를 동시에 미냐고. 힘이 홀수가 만들어질 수 없고 왜 짝수가 만들어지죠? 알았죠? 이걸 해석하려고 하면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문제 풀 때도. 이건 받아들여야 돼. 오케이. 무조건으로. 자, A가 B를 밀면 B가 A를 민다. 그래서 우리가 주먹으로 벽을 세게 치면 내 주먹이 깨지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아주 간단한 그 쇼트트랙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공을 세게 던지면 세게 던질수록 자기 팔이 나가요. 구속을 빨리 던지면 빨리 던질수록. 그렇죠. 그래서 강속구 오래 못 던지잖아요. 축구 선수가 축구공을 빨리 그 무회전 기갈력 많이 차면 무릎 나가는 거. 빨리 은퇴하잖아요. 그 많이 차면. 조건이 없어요. 구성기. 조건이 없어. 이번 교육까지 너무 어렵고 양자역학까지 나온 뒤에. 미쳤죠? 미쳤어. 책이 미친 것 같아.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졸업해서 F를 이겨야 되니까. 여러분 삼성 들어가면 F라고 싸울 거 아니야. 그잖아. 여러분 삼성 들어갔어. F라고 싸워야지. 아 그래? 아 그러네. 안 들어가. 그래서 교육가 되게 많이 어려워졌어요. 뒤에 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뒤에 가면 혹시 찐격의 거인 보신 분 찐격의 거인 안 봤단 말이야? 아 문명인들이 아니네. 거기 보면 그 찐격의 거인이 무슨 메시지냐면 결론은 정해져 있다거든요. 사실 나중에 가면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우린 이미 결론이 정해진 삶을 살고 있어. 그걸 나중에 볼 거야 뒤에서. 진짜 소름 끼치지. 내용은 재밌어요. 그리고 문제풀 이 개념이 좀 어렵고 화학이 문제풀이가 좀 더 어렵고 물리는 문제풀이는 그거보다는 좀 덜 어렵고 좀 개념이 많이 어렵고 많이 어렵죠 내용이. 이거 이런 내용인지 몰랐죠? 예, 같은 방금 이제 수직 항력이 추론한 거라고요. 맞아요. 추론이에요. 추론 다 추론이에요. 다 추론. 그리고 문제 풀 때에도 이렇게 똑같이 풀어야지 문제가 풀리지 앞에서부터 풀면은 절대 못 풀어 절대. 맞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맞출력이 있고 없고는 막 그런 거 그렇게 말하는 수업은 다 풀어요. 절대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문제에서 도출해야 되는 거지. 맞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29쪽까지 설명이 다 됐고요. 자 31쪽 잠깐 가봐요. 31쪽 지금 보면 막 어지럽죠? 네, 막 어지럽죠? 자 그래서 그걸 이제 그거 외우면 학교 시험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해석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2kg 자 잠깐만 한번 봐봅시다. 2kg 6kg 이쪽으로 8톤 그러면 뉴턴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s 제곱이니까 8뉴턴으로 둘 다 움직일 거잖아요. 8kg로 움직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m/s 제곱이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얘도 1m/s 제곱이고 얘도 1m/s 제곱이니 이제 2kg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2kg한테 카톡을 딱 보내니까 자, 는 여기에 들어갈 될 힘은 얼마일까요?
여기 들어갈 힘은 얼마야 될까요? 8N. 그래 조심해야 돼. 2kg 곱하기 1m/s죠. 알았죠? 오른쪽은 무조건 MA. 아. 무슨 말인지 알았죠? 아. 무슨 말인지 알았죠? 여기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자리가 아예. 이항의 개념이 아니에요. MA니까. 이거 정해놨고. 자, 8N이 원이죠. 예. 좌변과 우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예. 맞죠? 좌변과 우변이 안 맞죠, 지금. 네. 그렇죠. 이거 몇 뉴턴이에요? 2뉴턴이죠. 이게 성립하려면 빼기 몇 뉴턴? 6. 6뉴턴. 그러니까 맞아요? 그죠? 누가? 아.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서 맞춰 주세요, 지금. 네. 맞춰 주세요. 근데 누가 6뉴턴 밀어버렸어요? 누군가 6뉴턴 밀어야 성립하죠. 그러니까 2kg이 6kg한테 6뉴턴을 제공해버리면 6kg이 2kg한테 6뉴턴 반대로 줘버리니까 아. 그 힘이 상쇄돼요. 알았죠? 이때 6뉴턴을 작용? 안 작용이라고 해요. 저 친구는 그냥 멈춰 삼치. 있는 거예요. 전체 한 사람씩. 저 친구는 그냥 멈춰 있는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그냥 멈춰 있는데 밀어버려. 밀어버렸어. 멈춰 있는데 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움직이는 소리가 있어요. 오, 그렇지. 근데 움직이는 건 오른쪽으로 움직여. 움직이는 건 누가 결정하냐면 얘가 결정해. 움직이는 건 얘가 결정하고 8뉴턴을 받았는데 6뉴턴으로 날아가 버렸어. 6kg 때문에. (6뉴턴은) 날아가 버렸어. 8뉴턴 받았는데. 그래서 2kg이 1m/s 제곱 운동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자 이번에 6뉴턴 입장 봐볼게. 6kg 입장 봐봅시다. 6kg 그러면 2kg이 힘을 쓰고 얼마 남았어요? 6 남았죠? 그죠? 6을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얘한테 6뉴턴 넘겨줬죠? 네. 그래서 6뉴턴 받았는데 6kg은 얼마로 움직여요? 2m/s 제곱. 405변이 맞았죠? 그럼 해석이 끝났어요. 맞게. 그래서 그러면 네. 제일 왼쪽 거는 안 움직이고 중간 거는 6에만 움직인다. 봐봐요. 움직인다는 거는 뉴턴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미터/s 제곱이 결정해. 아. 그러니까 얘가 결정해. 맞죠? 움직인다는 건. 그래서 여기도 움직이는 건 누가 결정해? 얘가 결정해. 그래서 둘이 똑같이 움직여. 그럼 저렇게 나오면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움직이는 거? 아, 이번에 안 움직이는 걸로 해봅시다. 그럼. 자, 이번엔 안 움직이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벽에 있어요. 2kg이 있고 6kg이 있고 8리톤 많아요. 자, 이제 2kg한테 연락합니다. 2kg만 너 이거 벽이에요. 벽 8뉴턴 받았지? 그러면 는 얼마에 는? 벽이 있으니까 는. 아. 그래,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6뉴턴이에요. 네. 그죠? 벽이 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8뉴턴 받았는데 6뉴턴이죠. 네. 그러면은 빼기 얼마야 돼요? 8뉴턴. 벽에서 힘을 다 먹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누구한테 넘겨줘야 돼요? 6kg한테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6kg이 8뉴턴을 그 힘으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얘는 정제버려요. 아. 그럼 또 그 6에서 2한테 주는 거예요? 자, 6kg은 그러면 8뉴턴을 받아서 여기 있어버리죠. 8뉴턴 받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정지하고 있죠. 그러면 벽이 힘을 얼마 흡수해야 돼요? 8뉴턴 흡수해야 돼요. 이때는 8뉴턴이 뭘 의미해요? 마찰력. 작용 반작용이 되려면 뒤에 물체가 있어야 돼. 그래야 작용 반작용이 생기고 뒤에 물체가 없으면 이제 마찰력 끝나는 거고. 여기 보면 뒤에 물체가 있으니까 여기서 작용 반작용이 나타나고 6kg은 뒤에 물체가 없어서 작용 반작용이 없고. 자,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어디 물체가 여기 2kg 봐봐요. 위아래 중에 누가 더 파손되기 쉬울 것 같아요? 아래 아래쪽.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도 벽에다가 물체 힘 줘버리면 부서지겠죠? 예.
이거 보면은 이러면 어때요? 얘는 훨씬 더 안전하죠. 얘는 6N의 찌그러짐을 받는데 얘는 8N의 찌그러짐을 받으니 얘는 부서질 수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달걀 두면 부러지겠어요? 안 부러지겠어요? 이거 부러지겠죠. 왜냐면 힘이 여기까지 전달되니까. 알았죠? 네. 이거는 자동차의 원리랑 똑같아요. 버가 찌그러지는 거랑 네. 자, 또 하나 더. 이번에 이건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거꾸로. 자, 6kg, 2N, 2kg, 8N 마찰로 놓고요. 그러면은 몇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가요? 1m 퍼 세크 제곱으로 가죠. 얘한테 불러서 6kg한테 불러가지고 8N 줬는데 는 6kg 얼마야 가야 돼요? 1m 퍼 세크 제곱으로 가야 되고 이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8N 줬죠? 그죠? 8N 줬는데 6N밖에 안 썼으니까 몇 뉴턴 남았어요? 2N 남았죠? 그러면 마이너스 2N이 작용? 반작용. 그러면 이렇게 설계하면은 요 사이에 6N이 작용되는데 이렇게 설계하면은 요 사이 얼마 작용해요? 2N밖에 작용하지 않으니 어떻게 설계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설계해야 돼. 그래야지 요 사이가 조그만 힘이 전달되니까. 그래서 바퀴는 무게가 많은 곳에 달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 달아야 돼요. 앞에가 엔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바퀴에서 구동을 할수록 효율적이에요. 이거 때문에. 근데 그 밑에 게 관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해는 되는데 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림이. 그림이 2kg에다가 8N 쏘고 6kg에 8N 쏘는 거예요. 근데 뒤에 2kg가 이거과 차이가 무슨 상황이고? 어떤 이거? 첫 번째가 있는 그 네모가 두 개 있는 상황이랑 이것도 네모가 두 개 있어요 지금. 네 네모가 한 개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밑에는 그러면 네. 왜냐면 이거 빼고 얘만 해석하면 돼요. 얘만. 그래서 작용 반작용 구하려고. 그럼 얘 뒤에 있는 것 때문에 반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이세요? 그렇죠.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요. 그럼 이번에 물체 세 개 해봅시다. 저 사진 찍어볼게요. 어디 사진 찍어도 돼요. 간단히 정리해도 돼요. 사진 찍어도 돼요, 여러분. 벽이 8N 줄 수도 있다고. 이제 벽이 만약에 흡수하지 않으면 튕겨 나와요. 작용 반작용이 튕겨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알잖아요. 이렇게 벽에 싹 밀어버리면 공 같은 거 튕겨서 나와버리잖아요. 마찰력 많이 안 받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가속도를 저희가 있는 정확해요. 가속도는 어떻게 정했냐면 원인은 별과 가속도 이렇게. 원인이 8N 모든 물체가 움직인다. 그래서 6kg 그만 해가지고. 맞아요. 6 더하기 2 곱하기 1. 그럼 이번엔 가속도를 바꿔가지고 물체 세 개를 해봅시다. 이번엔 자 1kg 질문 많이 하세요. 이게 진짜 좋습니다. 그게 1kg 얘가 14N. 그러면 14N으로 마찰부터 합시다. 마찰형. 그러면 이제 모두가 움직일 거니까 모두 몇 킬로그램이에요? 7kg이 얼마로 움직일 거예요? 2m per 세컨 제곱으로 움직일 건데 작용 반작용 다 구할 거예요. 여기 작용 반작용 구하려고 2kg 떼볼게요. 이제 알거 아니네요. 알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14N이죠. 그러면 14N 원인인데 결론은 2kg이 얼마로 가야 돼요? 전체가 2m per 세컨 제곱으로 가죠. 그래서 2m per 세컨 제곱으로 가니까 그러면 빼기 몇 뉴턴? 10뉴턴. 그래서 작용 반작이 얼마? 10뉴턴이에요. 이해했죠? 그러면 남은 힘이 그러면 얼마 있어요? 봐봐요. 14 받아서 샀었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10 남았죠. 그래서 이제 4kg한테는 10이 남아서 오른쪽으로 보내는데 4밖에 안 쓰니까 오른쪽으로 몇 개 남아야 돼요? 10뉴턴. 그래서 두 개는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같은 작용 반작용이에요.
이해됐죠? 사진만 찍어도 그냥 무조건 저렇게 잡아서 그렇죠.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자, 모르겠으면 쓰고 받은 거에서 쓴 거를 빼버리면 작용반작용이 받은 거 됐어? 자기가 알짜임으로 써버리면 작용반작용이. 근데 여기서도 10n을 보내고 여기서도 10n을 이렇게 네요. 그래요. 그거를 이해할 수 없다니까?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 2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재밌다. 조건이 없어요, 그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세상이 이상하네. 세상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네. 뒤에 가면 더 말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분리하고. 알았죠? 그래서 자 10N으로 들어와가지고 10N으로 와서 4kg이 얼마로 할 거예요? 8 여기 그죠? 2m/s 쪽으로 할 거니 8N이니까 나머지 그 빼기 얼마? 2N. 그러니까 뒤에 물체가 있으면 작용반작용이 남아요. 1kg에서도 이렇게 2n씩 나가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2N이 이렇게 작용반작용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2N이 또 반대로 나가죠. 1kg이 얼마로 가요? 오른쪽으로 2m/s 제곱으로 해석이 끝났어요. 그렇죠. 2N은 1kg 곱하기 2m/s 제곱. 그래서 뒤에 물체가 남아 있으면 작용반작용이 계속 있어. 됐죠? 네. 근데 저 친구 말대로 아니 둘이 이렇게 똑같은데 네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남긴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네요. 말이 안 되는데 현실이 이렇게 돌아간대요. 자, 잘 정리해 주시고 여기로 가봅시다. 여기로.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31쪽을 할 건데 31쪽에 위에 보면 식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거 외워서는 절대 학교 시험 풀 수가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얘랑 똑같이 풀 거예요. 네. 얘랑 똑같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력가속도를 칠합시다.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G가 이제 학교에서 9.8m/s 제곱을 할 수도 있고 10m/s 제곱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그냥 G라고 할게요. G. 자, 아니다. 헷갈릴 수도 있으니 10m/s 제곱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리 한번 그려보시면 마찰없다 합시다. 마찰 없어야지만 풀 수 있어요. 없다 할 때. 근데 마찰력 있어도 풀 수 있어요.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마찰 없다고 하고. 그러면 이 친구 중력 받으면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 친구 중력 받으면 아래로 내려오죠. 그러면 낙하 원인은 누구 때문이에요? 중력. 이 친구 때문이죠. 네. 그죠? 중력 맞아요. 이 친구 중력 때문이죠. 네. 맞지? 얘는 내려가고 싶은데 얘 못 내려가고 내려가고 싶은데 열려 있으니까 내려갈 수 있고. 그래서 얘 중력 6kg이 얼마나 가고 있어요? 10m/s 제곱 가는 게 중력이고 중력 때문에 다 움직이죠. 네. 8kg이 움직이죠. 그러면 얼마나 움직여야 돼요? 8분의 60인가? 약분하면 맞죠? 그래서 8분의 60이면 얼마예요? 계산해보면 2분의 15? 7.5m/s 제곱이 가속도예요. 맞죠? 그래서 이 친구는 아래로 7.55m/s 제곱으로 가고 이 친구는 이쪽으로 7.5m/s 제곱으로 가고. 자, 원인은 누구 때문이에요? 얘 때문이죠. 그러면 얘부터 해석해야 돼요. 원인부터 해석해야 돼요. 저기서 왜 8kg가 나오는 어떤 거? 왜냐면 두 물체 움직이니까 2kg랑 더하기 2kg. 이거를 한글로 쓰면은 중력 때문에 한글로 못 쓰면 식으로도 못 써요. 알았죠? 중력 때문에 두 물체가 무슨 운동한다? 가속도 운동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애가 2kg짜리 있었는데 6kg짜리가 그런 상황이니까 같이 이렇게 나가야 돼서 합쳐서 팔이 되는. 그렇죠.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중력 때문에 두 물체가 가속 운동. 이해갔죠? 미터/s 미터/s 제곱이 가속도라서. 저거 60으로 안 더해져. 그죠? 그래서 88. 응. 약분되면은 아. 60이니까. 무조건 60. 네, 60이 무조건 나와야 되지. 원인은 저 중력 하나밖에 없어서. 네. 네? 그러면 이 친구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이 친구부터 해석을 해보면
6kg이 아래로 7.5m/s 제곱이 되고 중력이 66kg이 얼마라고 하고 있어요? 10m/s 적으로 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 쓸 거 아니에요? 좌변하고 우변 쓸 거 아니에요? 우변은 얼마예요? 우변 합력 얼마예요? 합력 알짜임 똑같은 말이죠. 얼마예요? 얘는 60m. 얘는 얼마죠? 얘는 45N. 네. 15. 자, 알짜임 얼마예요? 알짜임. 15. 알짜임 얼마? 친구, 알짜임 얼마예요? 합력 얼마예요? 얼마야? 합력 얼마야? 유랑 얼마야? 그래서 뉴턴하고 생각이 똑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지? 이거는 뉴턴의 생각을 옮겨오는 거야. 이거는 뉴턴하고 같은 생각을 해야지 문제가 쉬운 거야. 얼마? 뭐라고요? 움직이잖아요. 이게 두 개 60m이고 얘도 45m인데 두 개 반이 똑같잖아요. 합력은 얼마예요? 합력 얼마예요? 45N이에요. 두 개를 더하면 안 돼요. 알았죠? 둘이 방향이 같다고 더하면 안 돼요. 뉴턴하고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뉴턴의 합력은 MA예요.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 뉴턴의 법칙의 합력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알았죠? 힘을 합치는 게 아니야. MA. 뉴턴이 말하고 싶었던 건 MA를 안 보면 해석할 수 없다는 뜻이야. 결론은 MA를 여기다가 넣어주라는 뜻이야. 그래야 해석이 가능하다는 소리야. 진짜로 힘을 합쳐버리면 안 돼. 뉴턴의 합력은 힘을 합친 게 아니야. MA야. 알짜입니다. 알았죠? 그대로 그냥 외우면 안 돼. 알짜입니다. 뉴턴이 계속 말하고 싶었던 게 자기랑 똑같이 세상을 해석하려면 알았지? 합력을 MA로 봐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지금 둘이 방이 같아 버리니까 더해서 105가 나와버린다. 그럼 문제를 이제 미스해버려 틀려버린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그러면 원인은 중력이 원인이잖아. 60m 원인이잖아 지금. 근데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돼. 말 안 되죠. 그러면 백이 얼마 해야 돼? 백이 15N. 그래서 마찰력은 없을 터이니 그럼 이건 뭐 해야 될까? 반작용. 그래요. 작용 반작용이에요. 와. 어떤 작용이 있는 거예요? 옆에 뒤에 물체가 있다면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옆에 뒤에 물체가 있다면. 그 원인의 뒤에 물체가 있다면 작용 반작용은 무조건 나타나야 돼요. 2kg 있으니까. 이거 땡겨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지만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자 2kg이 얘를 당겨버려요. 자, 근데 그러면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자 얘 둘을 더해서 얘를 빼야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몇 뉴턴을 당기지? 15뉴턴을 당기지 지금. 자, 그래서 알짜임의 개념은 받은 힘을 소모한 거야. 그래서 방향이 같더라도 더하면 안 돼. 힘을 60m 받아가지고 지가 45N을 썼기 때문에 남은 힘은 15밖에 없어. 그래서 15가 작용 반작용이에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둘이 더해서 얘가 얼마가 돼? 105가 돼버려. 그러면 원인보다 작용 반작용이 더 커져버려. 말이 안 되잖아, 수학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게 방향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더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 원인과 얘의 연산으로 이 결론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얘 방향이 같아야 돼. 오히려 얘 방향이랑 얘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 이거 둘이 더해버리면 안 돼. 얘 방향이랑 얘 방향이 같은데 두 개를 더하면 안 돼. 왜냐면 얘 결과가 이거니까. 얘 결과가 이건데 둘이를 더해버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한 거잖아. 이 친구 결과가 얘인데 둘이를 더해버리면 안 되겠지. 여기서 힘을 썼다고 봐야 돼. 힘을 써서 그렇지. 45N 써서 남은 힘 15를 누구한테 넘겨줬어? 2kg한테 넘겨줬고 작용 반작용으로 얘가 브레이크 효과를 받은 거지. 힘을 저대로 줘버렸으니까. 힘을 써버렸으니 힘이 날아가야지. 됐죠? 그러면 이제 2kg은 작용 반작용 얼마가 돼요? 다 봐봐요. 중력이 아래로 내려가니 얘 힘을 오른쪽으로 받아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15N을 받았어요.
15N을 받아서 2kg을 얼마나 움직여야 돼요? 2분 15. 맞아요. 7.5m per second. 뒤에 물체가 없으니 해석이 끝났어요. 네. 이해했어. 이해했어요 혹시? 계속 지금이 뭐였지? 이 문제 전화하는 뭐였지?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는 이제 이거를 장력 T라고 표시했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 mg 마이너스 장력 T는 이거 ma 이렇게 외워봤자 이거 못 풀어. 이거 의미 없어. 알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잡아놓고 원인 해서 뺀 게 작용 반작용. 알았죠? 그러면은 자 요거 원인 자 원인 빼기 작용 반작용은 뒤에 물체 있을 때요. 알짜인. 이거 적어서 면해. 원인이 빼기 작용 반작용은 알지? 저거 알짜면 합력 알짜면 합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체랑 물체를 체인 같은 걸로 연결해 놓으면 체인이 끊어지잖아요. 그건 누구 때문에 끊어져요? 작용 반작용 때문에 끊어져요. 맞죠? 작용 반작용 때문에 끊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객관식에서 작용 반작용을 이용한 애 나올 거예요. 작용 반작용 이용한 애. 짠. F는 MA. F는 MA랑 작용 반작용이랑 그 다음에 관성력은 좀 달라요. 관성력은 공간에다가 물체 넣어놓고 공간의 힘을 때릴 때 얘가 반대로 관성력 받는 거고 F는 MA는 여기다가 힘 주면 이렇게 가는 거고 맞죠? 물체에다가 힘 주면 물체가 가속 운동하는 거고 작용 반작용은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자, 제가 점프할게요. 점프하면 힘을 어디로 줘야 돼요? 위로 줘야 돼요? 아래로 줘야 돼요? 위로, 아래로. 아래로 줘야죠. 그러네. 위로 주면 이렇게 되죠. 아래로 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움직일 때 활용해요. 스스로 움직일 때 내가 전진하려면 힘을 어디로 줘야 돼요? 힘을 뒤로 줘야 돼요. 다 달라요, 세기가.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일 때, 오징어가 스스로 움직이든 로켓이 스스로 움직이든 그러면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에 힘줘야 돼요. 그렇죠? 로켓이 위로 올라가려면 분사를 아래로 해야 되고. 근데 로켓을 던져서 보내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마음대로. 저기로 보내려면 힘을 이렇게 줘야 되죠. 그건 MA로 보내고. 다 달라요. 맞죠? 다 개념이 다른 거예요. 저거네.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어요. 스스로 움직이려면 작용 반작용, 물체를 던져버리면 MA, 관성력은 공간이 힘을 받을 때. 다 다른 케이스예요. 다른 케이스. 힘을 받는 거는 어떤 거요? 힘을 받는 거는 관성력이랑 가깝죠. 그죠? 힘을 받는 거. 이거 말하죠? 네. 네. 물체 그 무게랑 상관없이 다 같은 속도인지 물체의 무게랑 상관없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냐고요? 어떤 게 같은 속도예요? 그 아까 그 도로나 그 네네. 물레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 네. 아까 7.5 맞아요. 똑같이 두 물체가? 저 친구가 방금 좋은 거 말해줬는데 봐봐요. 만약에 1kg하고 3kg하고 2kg이 가속 운동하면은 이 친구 속도가 V면 이 친구 속도 V고 이 친구 속도 V예요. 알았죠? 연결돼 있으면 속력이 다 똑같아야 돼요. 알았죠? 만약 속력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 물체가 맞아요. 부딪히거나 끊어져요.
속력이 만약에 얘가 너무 빨라 아, 그럼 여기 끊어져 버려요. 선생님 그 세 개가 붙어 있으면 그것도 성형이죠. 그렇죠. 같아야 돼요. 숙제를 27쪽 그 다음에 32, 33, 34 그 다음에 34까지 합시다. 내신 만점 문제를 풀어주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혹시 진도를 빨리 따가야 돼서 혹시 시간이 남으면 풀어줄게요. 풀어주고 저기 그 34쪽에 다를 한번 봅시다. 34쪽에 다 34초까지 진짜 어떤 거요? 숙제가 부족하죠. 34쪽까지요. 아, 네. 34쪽에 다만 해석해 봅시다. 다. 이제 문제가 그저 딱 봐도 좀 지저분하죠. 네. 네네. 여러분 시험 보면 이제 이런 거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풀었던 거랑 다 똑같아요. 풀이 방법 똑같아요. 자, 얘 중력으로 내려가고 얘도 중력으로 내려가고 중력과 속도를 10m/s 제곱으로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 구하래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30N으로 가려고 하죠. 얘가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10N으로 가려고 하죠. 그렇죠? 3kg 곱하기 10m/s 제곱에서 30N. 그죠? 그럼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얘가 이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 얘들은 이렇게 이동하고 얘는 이렇게 이동해요. 해설지처럼 풀면 안 되니까 계속 풀어준 거예요. 알았죠? 해설지처럼 풀면 안 돼서. 그래서 원인 30N하고 얘 둘이 싸워가지고 얘가 이겨서 모든 물체는 가속 운동해야 되는데 얘 20이고 사니까 얘는 그러면 얼마예요? 5m/s 제곱. 됐죠? 그걸 더하기 잘못 쓰신 거죠. 아. 어떡 1 플러스 3. 그래요. 맞아요. 됐죠? 그러면 이제 얘가 아래로 5m/s 제곱이고 얘가 위로 5m/s 제곱이니 자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작용반작용을 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누구부터 해야 돼요? 원인 3부터 해야 돼요. 3부터 이거부터 3kg부터 그래서 3kg이 아래로 30N으로 가는데 얘가 아래로 5m/s 제곱으로 가니 30N이 3kg이 5m/s 제곱으로 가니 작용반작용은 얼마예요? 15N이 작용반작용. 알았죠? 그러면 얘가 15N이 봐봐요. 이렇게 남아서 이제 힘이 남아서 얘를 당겼는데 얘가 1kg의 힘을 받고 3kg 걸 뺏어 가면서 15N을 위로 당겨준 거거든요. 네. 작용반작용으로. 그러면은 너무 복잡하니 그냥 이걸 당겼으니까 1kg 들리겠죠? 예. 남은 힘 얼마로? 6. 아, 15N으로. 네. 그죠?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15N이 이 친구 무게 얼마예요? 10N보다 더 크죠? 예. 그래서 15N을 먼저 써야 돼요. 그죠? 15N이 아주 위로 가려고 하고 15N 위로 가려고 하고 그랬더니 1kg이 얼마로 가야 돼요? 5m/s 제곱으로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위로 가죠. 예. 맞게 한 거네. 아, 16도. 그죠? 그래서 이 친구 보니까 작용반작용 하려던 이거 힘 남아있죠? 네. 중력이 이 친구의 반대 방향이니까 힘부터를 빼면 해석이 끝났죠? 중력. 됐죠. 그리고 뒤에 물체 안 달려있으니 추가로 작용반작용. 그러면 네.
3번 답이 5m/s 나왔으면 돼요. 네, 5m/s 제곱이에요. 그리고 다의 알짜임의 크기는 C의 알짜임의 크기는 그럼 얼마예요? C 알짜임의 크기는 여기서 지금 아니다. 설마 5m. 여기 얘가 알짜임의 크기는 C 알짜임의 크기니까 이거 알짜임 이거 원래 D. 네. 오케이, 다해서 한번 해봅시다. 다해서 A의 가속도 크기는 5m/s 제곱이고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15N이고 답지는 엄청 크게 나왔죠. 답지는 답지대로 해도 되긴 한데 이렇게 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답지가 식이 짧게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가 이제 이거를 하나 더 달고 여기 물차 하나 더 놔두고 그럴 때마다 식을 계속 외워야 되잖아. 유형은 무제한인데. 맞죠? 그리고 학교 정범 이거 땡기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그것마다 다 외워야 된단 말이지. 차라리 이 풀이 형식을 하나 확실하게 풀어놓고 나머지를 대응하는 게 더 쉬워요. 맞죠?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 재미없죠? 재미없죠? 신기해요. 좀 재밌게 신기하죠? 이거였어요. 사실 물리 내용 이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물리 내용 이 내용이었어요. 나중에 파동 가면 네, 이런 내용 더 많아요. 신기한 거.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질문 받읍시다. 질문 받고